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는 미국 1분기 GDP가 충격적인 결과로 나왔죠.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부진했고, 특히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3월 PCE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변동 없음을 나타내서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해주기가 편하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달러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금리 정책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는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거 맞출 수도 없고 맞추려고 하다가 골로 간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관전하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비트코이너들의 입장에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결국 돈 풀기라는 솔루션으로 회귀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정화폐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휘발되고요.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묵묵히 1세트씩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의 주요 뜻 보시죠. 러트닉 상무장관, 블록체인이 아닌 비트코인이 중요하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환호했다. 이 BTC에 미친 사나이라고 하는 한국 크리에이터 분의 이 재미있는 트윗을 가져와 봤는데, 이분은 귀를 의심하셨대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CNBC 맞나요? 아닌 것 같죠? 뭔가 아무튼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사실 별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이 BTC에 미친 사나이님이 여기다 첨언을 하신 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구현하는 데 쓰인 자료 구조였을 뿐, 사실 진짜 이름도 블록체인이 아니죠. 사토시는 이거를 타임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의 화이트 페이퍼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탈중앙화된 분사 시스템이 아니라면 사용할 이유가 없는 아주 비효율적인 DB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중앙화된 시스템 구조를 가진 알트코인은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중앙화됐기 때문에 그냥 기존 서버 이용하면 된다.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거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고무적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중요한 것이지 블록체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차이죠. 아주 매우 본질적인 통찰입니다. 중앙이 존재하지 않는, 신뢰가 없는 무신뢰 환경에서는요,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블록체인을 쓰는 겁니다. 매우 불편하고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탈중앙화를 살리기 위해 블록체인을 쓰는 거죠. 근데 기업이든 정부든 이렇게 어떤 중앙 주체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에 굳이 블록체인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다 그렇게 기업들이 잡아 돌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므로 블록체인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속지 말고 철학과 목적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과 목적이 중요하다. 코인을 판별하실 때는, 뭐가 좋은 코인인지 판별하실 때는 그것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용 여행사 역사적인 첫 항공권을 판매했다. 100%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라는 재밌는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비트코인 여행 전문 서비스 비트코인 트래블이라는 회사가 출범 60일 만에 역사적인 첫 항공권 판매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어딘가요? 브뤼셀에서 몬트리올로 가는 에어 트랜셋 노선이 항공권이 판매됐다고 하고요. 이 비트코인 트래블닷컴은 참고로 엘살바도르에서 운영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라노프 가족에게 판매가 됐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 라노프 가족에게 당신의 구매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글로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다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X 계정에다 올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비트코인 전액 결제 항공권 예약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 그리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어차피 암호화폐 잔뜩 쟁여놓고 그거 조금씩 쓰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살고 해외여행하고 그다음에 해외 컨퍼런스 많이 가고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서비스, 비트코인으로 100%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어차피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살 건데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로 결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서비스들은 또 할인을 해주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하면은 뭐 5%, 10% 이렇게 항공권 할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빠르고 탈중앙화된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비자, 마스터카드 없이도 국정을 넘어 결제하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서비스겠죠? KYC도 없을 거고요. KYC는 해야 되겠구나. 비행기표를 사려면.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플랫폼의 핵심 철학은 엘살바도르를 금융 자유의 상징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있대요. 즉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그 시티라는 걸 만든다고 부켈레 대통령이 하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거부들이. 이런 거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비트코인을 직접 쓰고 비행기표 사고 여행하고 뭐 포인트도 쌓일 거고 그다음에 사토시로 뭐 그 리워드도 받을 수도 있고 할인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엘살바도르를 하나의 이 비트코인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해 글로벌 금융 독립을 실현하려는 실험이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전통 금융 밖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 밖에서 여행하고 배우고 경제 활동을 하는 비트코이너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장기 이더리움 투자자인 스티븐 바틀렛 전량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이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스티븐 바틀렛이라는 분의 팟캐스트 지금 영상의 한 장면인데요. 이분이 바로 스티븐 바틀렛입니다. 이분이 사실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에요. 인터뷰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굴 인터뷰를 하고 있냐. 그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건 하우제를 여기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티븐 바틀렛이 그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 이더리움을 굉장히 오래 들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으로 최근에 다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테슬라, 스페이스X, 후프 등 이제 굉장히 그 선망 있는 기업들의 아주 초기에 투자했던 벤처 투자자고요. 그다음에 영국 최고의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팔로우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인물이 이제 이더리움을 오래 들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으로 전부 옮겼다라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미래를 움직이는 기업가들은 알트코인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을 따라간 게 아니죠. 화폐의 본질과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꿰뚫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기존의 주식, 알트코인, 스타트업 투자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롭고 검열 저항적인 디지털 화폐가 최고의 투자처라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스티븐 바틀렛도 비트코인에 넘어왔으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기가 싼 나라들이 지금 비트코인 채굴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칠해져 있는 색깔만 보이지 사실 숫자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나이지리아, 앙골라, 리비아만 이렇게 확대한 그런 사진 부분도 또 같이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 가격이 써 있죠. 나이지리아 9,200불, 앙골라 8,600불, 리비아 5,200불. 이게 뭐냐면 이 나라의 전기 생산 비용을 가지고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에서 채굴에 성공하면 그래서 1비트코인을 얻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단돈 9,200달러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지금 95,000불에 팔 수 있으니까 10배 이상의 수익이죠. 이게 가능한 나라들이 이렇게 세고 셌다, 전 세계에. 그리고 이 트윗을 적으신 분은 딱 명확하게 러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거든요. 러시아 및 스탄 국가들에서 전기값이 싸다 보니까 채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전기 생산 비용이 39,000달러랍니다. 그러면 39,000달러에 채굴해서 95,000달러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마진입니까? 요게 가능해졌다. 자,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글로벌 파워 게임의 어떤 이 구조가 바뀌는 거죠. 에너지가 풍부한 자원이자 통화 주권이 약한 국가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통화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열린 겁니다. 자국 화폐는 뭐 아무리 생산해봐야 소용이 없고 달러는 원해도 얻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달러나 금보다도 훨씬 강한 경화를 자국에 남아도는 에너지, 값싼 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지정학적인 어떤 권력의 이동을 앞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 부탄 이런 국가들이 자국의 값싼 에너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죠. 근데 이런 게 지금은 뭐 그냥 뉴스만 나오고 사실 뭐 어떤 중요한 그런 결과를 아직까지 뭐 그 국가들이 엄청나게 GDP가 상승했다거나 이런 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저는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이 주권의 변화, 지정학의 변화, 지정학적인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될 거로 보고 비트코인 채굴에 먼저 나서는 국가들일수록 이 물결에 빨리 올라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사실 빨리 올라섰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뭐 수출 워낙에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인구 감소라던가 또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제주도에 남아도는 풍력 에너지 같은 거 이용해서 좀 빨리 비트코인 채굴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깨닫는 자가 빨리 성공한다 라는 거. 자, 소파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그 은행 겸 인터넷 은행 겸 핀테크 서비스인데요. 이곳이 1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거래를 잠깐 2023년에 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 때문에 닫았는데 이번에 다시 복원한다고 합니다. CNBC 인터뷰에 이 소파이의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규제 때문에 2023년에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접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열었다. 즉 트럼프의 승리. 이렇게 지금 트윗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친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 행정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기조가 이제 워싱턴 정관에서 크게 바뀌자 이 기업들도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결국 비트코인이야말로 규제 상황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겠죠. 비트코인 너무 먹음직스럽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달려들고 싶은데 이 바이든 행정부 때는 막혔던 거죠. 규제로 막았다가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이런 규제 움직임들이 모두 사라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고 이러면은 이제 소비자, 기업, 금융 플랫폼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는 이 흐름이 계속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이 흐름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게 비트코인의 채택률, 어답션을 더욱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간밤의 뉴욕 시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비트코인 하락이 약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로 회복을 했죠. 미국 GDP가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예상치인 플러스 0.2%를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관세 시행 전에 기업들이 수입을 늘린 게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일단은 분석이 나왔고요. 연준의 선호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물가지수는 분기 기준으로는 3.6%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2.4% 상승보다 아주 크게 높아졌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3.5%나 상승을 해서 예상치인 3.1%를 아주 크게 상회를 했는데 근데 3월 PCE 물가지표는 또 오르지 않은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3월 PCE는 예상치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뭐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3월은 보니까 물가 괜찮네.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트코인과 증시에 이제 혼조세를 이것 때문에 이제 불러온 거죠. ADP 고용지표 4월 ADP 고용지표는 6.2만 개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요. 고용이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출입 불균형은 1분기 GDP 성장률을 거의 5%나 끌어내린 주요 요인이라고 하네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효율화 정책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여서 도지가 계속해서 지출 효율화를 하고 있죠. 그게 GDP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경제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고통을 감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도 내려가고 GDP도 하락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 이제 과연 단기적인 이 고통을 미국인들이 또 우리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 요것이 결국 앞으로의 운명을 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증시 일제 하락했습니다. GDP 마이너스 발표 때문에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PC 물가지수가 장중 다우지수가 최대 700포인트까지 하락했으나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변동 없음을 보이자 낙폭이 다소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너무 뛰어넘는데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심해지는데 라고 봤는데 다행히 3월 물가지수 PCE 지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덕분에 이제 장중 낙폭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는요. 오늘 여러 가지 경제 발표가 있었지만 근원 PCE 디플레이터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다. 특히 파월 의장이 주목하는 슈퍼코어 물가,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라고 하는데요. 슈퍼코어 물가도 2020년 4월 디플레이션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2020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이제 파월 의장이 이걸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 분석입니다, 결국. 그래서 실제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2025년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6%에서 32%로 상승했고요. 4회 인하 가능성은 39%에서 41%로 증가했습니다. 3회 인하 가능성은 오히려 24%에서 19.6%로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5회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많이 늘었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네,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001% 하락해서 4.164%로 변동이 거의 없었고요. 여전히 4.1%대 아주 낮은 최근으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에 묶여 있고요. 반면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나 떨어졌습니다. 더 많이 떨어졌네요.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2년물 수익률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괜찮은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러트닉 장관, 그다음에 베센트 장관까지 조금 이제 무역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관세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발언들을 해준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UBS는요, 달러가 현재 과매도 상태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UBS 애널리스트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낮고, 다른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동안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달러 약세는 계속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높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며 연준이 올해 후반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갈 수 있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경제지표 부진과 재고 증가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WTI 원유 가격이 1.6% 하락해서 배럴당 59달러, 60달러가 깨졌습니다. 브렌트유는 1.6% 역시 하락해서 배럴당 62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1분기 GDP가 축소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물가가 하락한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 원유 재고가 주간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도 실제로 데이터가 나와서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뭔가요?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축소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어서 제가 유가 하락 관련된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유가 하락, 글쎄요, 양날의 검이죠. 스콧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세운 공약이었잖아요. 유가를 잡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와중에 지금 발생하는 거라면 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 여기 심슨 아저씨가 비트코인 생각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계세요. 근데 저도 이러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언제 오를까? 더 살까? 팔까? 막 이런 고민하시면서 뜬 눈으로 밤을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고민하시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괜찮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가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는 게 컴퓨터 화면 바라보면서 차트 보면서 언제 살까 팔까 고민하면서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설레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민돼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까지 내려갈까? 언제 10만 불을 넘을까? 언제 신고점을 형성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뜬 눈으로 밤을 좀 지새울 때가 있는데, 이런 게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 중독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자산에 대한 몰입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트코인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여러분의 책임감이 여기서 또 보이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응원하고 싶고 좋은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하는 밤은 잠 못 드는 밤이지만 그만큼 더 깨어있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5월 1일입니다. 벌써 5월달이 됐어요. 목요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전히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에서 열심히 잘 구경하고 내일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